오늘은 우리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곳에서 열리는 전시회들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정작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부터 얘기해 볼게요.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들, 미술을 포함해서 역사, 산업,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관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겠죠. 그리고 미술관은 그 중에서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곳을 이제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의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영어 단어로 보면은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똑바로 영어 단어로 박물관을 뮤지엄이라고 하고 미술관을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 관계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예술품들을 모아놓는 것을 미술관이라고 하고 근대 이전에 유물들을 보관하는 것을 박물관이라고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과천현대미술관이랑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차이점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크게는 이제 상설전, 특별전, 그 다음에 초대전, 개인전, 그 외에 이제 비엔날레라든지 아트페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국어 실력 테스트 같아요. 상설전은 늘 열려있는 전시예요. 1년 365일 그 미술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미술관에서 100%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이루어지는 전시겠죠? 그래서 상설전을 보면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답니다. 이제 여기에 특별전은 특별히 어떤 작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열리는 전시회를 얘기합니다. 특별전의 특징이 있다면 작품을 빌려와서 전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전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대원쌤 사진전이 열린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빌려와서 루브르 박물관 특별전을 연다 라는 경우가 이제 특별전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을 빌려와서 전시를 우리나라에서 해주면 우리가 멀리 파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이 대표 작품들을 모두 빌려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파리까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이제 감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보통 유명한 작품 몇 개에다가 이제 좀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섞어서 보통 보내주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못 겹치면은 나는 어떤 작품이 특별히 보고 싶어. 그래서 루브르에 가면 꼭 이걸 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 작품이 하필이면 이제 다른 나라의 전시에 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잠깐 딴 얘기긴 한데 그렇게 큰 박물관들의 전시품들이 1년 365일 모두 꺼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이제 그림들이 전시됐다가 휴식 기간을 갖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복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특별전,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특별전을 위해서 작품을 빌려주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나 아니면 영국에 있는 영국 박물관 같은 곳이 이렇게 대표 작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을 빌려주고 전시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장품에 20-30%만 내놔도 이제 전시할 공간이 모자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좀 씁쓸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이제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데는 이제 문화재 약탈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대표 작품들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게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얘기가 좀 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초대전은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특정 작가를 초대해서 열어주는 전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갤러리를 빌려서 전시를 열면 이제 개인전인 거고
이제 내가 돈을 안 내고 초대받아서 그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린다면 뭐 초대전이다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날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미술 이론 시험을 보면은 꼭 한 번씩 나오는 이름들인데, 자, 이게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전시회를 얘기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1895년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서 뭐 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선생님은 비엔날레보다는 아트페어라는 거를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트페어는 쉽게 말해서 예술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커다란 전시장 같은 데서 작가별로 혹은 갤러리별로 모여서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열리는 전시예요. 많은 예술가들이 난 경제를 몰라, 작품 가격을 묻다니 정말 쌍스럽군요, 예술가에게 그런 걸 묻지 말아주세요 하는 뭔가 외로운 예술가 같은 느낌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술 시장이 경제 원리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도 그렇고, 오늘날 중국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트페어는 재밌는 게 가보면 작품들의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이 작품 얼마야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작품에는 특이하게 그 밑에 작품 설명하는 곳에 보면은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알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하던 전시와는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 아트페어는 보통 3일에서 4일, 뭐 길게는 1, 2주 정도 열리는데, 작품이 판매되었다고 해서 뭐 바로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가져가지는 않아요. 이 전시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시회 마지막 날 왔는데 작품들이 다 팔려가지고 볼 것들이 없다면 좀 당황스럽겠죠?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아트페어가 다 끝나가는 날인데도 작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으면 많이 창피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작품이 정말 팔리지 않았지만 조금 창피해서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미술관과 박물관의 차이점, 그리고 전시회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전시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애기야, 가자.